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모처럼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근데 펠리시아는 겨울에 오셔도 되게 운치가 있거든요. 펠리시아에 놀러 많이 오시고요.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최근에 나온 수입차들 중에서 좀 관심이 많은 모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 실내도 괜찮은 것 같아, 오디오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델이고요. 저도 지난번에 직접 차를 만나보고 나서 관심이 많이 생겼던 모델 링컨 노틸러스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틸러스가 원래는 이제 MKS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지난 세대에서 이름을 노틸러스로 바꿨죠. 그래서 노틸러스로 바꾸고 나서 이번에 완전 풀체인지가 됐는데, 자, 플랫폼도 바뀌고 또 차체 크기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틸러스가 우리가 일반적인 분류법으로 구분을 하자면 X3 GLC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미국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X3나 GLC급이랑 비슷하지만 차체 길이는 좀 더 많이 컸었거든요. 좀 미국 차 특유의 그런 큰 덩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꽤 많이 커지면서 휠베이스도 많이 늘어나고 길이도 많이 늘어나서 휠베이스 2900의 길이가 4910mm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X5급에 가까워진 사이즈가 된 거죠. 이번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거의 이제 X3하고 X5 중간인데 X5에 가까운 사이즈로 커졌다. 이 점은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괜찮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자인도 확 바뀌었습니다. 확은 아니구나. 그릴은 기존의 링컨 느낌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가로로 이렇게 발을 길게 넣고 이쪽에 날개 형상도 굉장히 세련되게 다듬어 가지고요, 확실히 기존의 링컨들보다는 정말 더 예뻐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링컨에서 나온 컨셉카에서 선보였던 그런 디자인 컨셉을 적용을 해 가지고 앞모습도 참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옆모습도 보시면 기존보다 굉장히 깔끔한 느낌들이 많이 들죠. 깔끔한 느낌이 드는 제일 키포인트가 뭘까요? 이쪽에 도어 핸들이, 옆에 붙어 있었던 도어 핸들이 이쪽 윈도우 라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예 도어 핸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이쪽에 이 가니쉬가 이렇게 긴 거 진짜 처음 봤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기존에도 여기 노틸러스라고 이름을 쓰고 또 에비에이터, 내비에이터도 다 여기다 이름을 썼었잖아요. 근데 한 여기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길게 뽑아 가지고 차체가 늘씬한 거를 강조하기도 하고 도어 손잡이 없는 거 제대로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차체가 많이 커진 만큼 휠을 21인치를 끼웠는데도 비례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오히려 21인치 정도 끼워줘야 좀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도 사실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약간 태풍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휠도 큼지막한 걸 꽂아 가지고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신차 발표 때 살펴봤던 거는 흰색 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여기 A 필러, B 필러, C 필러, D 필러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었는데, 뭐냐면 필러들을 다 검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플로팅 루프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디 차체 컬러 자체가 요거 약간 오묘한 파란빛인데 오묘한 청자빛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펄이 들어있어서 컬러도 되게 예뻐요. 깊이가 있는 컬러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 블랙으로 된 필러랑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블랙 필러의 그 플로팅 루프 느낌이 좀 잘 안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껏 플로팅 루프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못 살려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블랙이랑 이 짙은 푸른색이랑 조화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뒤쪽 문짝도 보시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2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확실히 더 예뻐졌죠. 이쪽에서부터 연결된
라이트를 집어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출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여기에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도 강조가 돼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상당히 예쁘게 잘 바뀌었고요. 이쪽에는 머플러는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거 페이크입니다. 장식으로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킥 타입으로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지난번에도 봤지만 트렁크가 진짜 넓어졌어요. 이게 노틸러스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의 기준으로는 이게 거의 X3급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X5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어서 좋죠.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네. 와, 요즘 보기 힘든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한번 접어보면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는 스타일은 아니군요.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저거 고정 안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저게 딱 고정이 돼 버리면 세울 때 또 뭔가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굳이 레버를 당길 필요 없이 이렇게 쓰다가 세우면 그냥 세우면 되거든요. 그것도 나름 어떻게 보면 방법이긴 하네요. 이걸 왜 꼭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늘 생각을 했을까? 고정을 안 시키는 게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전 매번 이거 세울 때마다 이게 레버가 어딨나 막 찾느라고 좀 고민들을 하는데 이건 그냥 바로 세우면 되니까 괜찮네요. 그것도 차라리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면요. 제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요. 신발을 안 벗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죄송한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발을 여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벗고 그냥 들어오긴 하는데 공간은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아예 안 닿죠. 시트 뒤쪽에 그렇게 해서 공간 자체는 완전 여유 있어요. 앉아보면 지붕은 좀 낮긴 하구나. 머리가 세워지진 않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스타일 자체가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루프가 뒤에 날렵하게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 높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네요. 얘도 헤드레스트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쪽 후크가 없어서 들어갔다 빠졌다. 요거 하면 제대로 베이게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를 이렇게 빼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찍찍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찍찍이를 이렇게 붙이면 이거 지금 시트를 앞쪽으로 슬라이드를 뺐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찍찍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나름 틈이 없게끔 잘 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누우면 완전히 제대로일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완전 딱인데요. 높이도 그 베개를 높이 베는 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높은 정도여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막 높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개가 없는 것처럼 머리가 처진 느낌도 아니어 가지고 요거 위치가 진짜 좋아요. 완전 딱인데. 의외의 발견. 와, 이거 의외로 요거 진짜 위치가 딱 맞네. 좋다. 근데 지금 파노라마 루프가 굉장히 길게 있어 가지고 이거 열어 놓으면 개방감도 엄청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늘어난 게 진짜 티가 나네요. 이게 노틸러스야? 와, 이게 노틸러스란 말인가? 야, 진짜 여유가 있죠. 근데 방금처럼 이게 수동으로 슬라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트렁크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실 때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2열을 축소해서 뒤에 화물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최대한 민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등받이가 완전히 서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눕혀보면 여기까지 눕거든요. 등받이가 그냥 표준으로 눕네요. 근데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컵홀더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2개 에어컨 송풍구가 양쪽에 있고 그다음에 뒤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USB를 꽂는 데가 여기 여기 그림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꽂는 거야? 그래 보면 위에 여기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C타입으로 2개씩이나. 오, 뒤에 C타입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충전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네요. 레벨 울티마. 와, 멋집니다. 자, 노틸러스도 안쪽에 있는 레버를 2번 당기면 그럼 여기서 훅 막 이렇게 찾고 안 해도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와, 차가 엄청 크다 보니까 엔진룸이 진짜 텅텅 빈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지금 가솔린 2.0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6기통 2.7 트윈 터보가 장착됐죠. 출력도 엄청나게 강력했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노틸러스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막 출력을 막 펑펑 플렉스 했었던 분들이 생각해 보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최고 출력이 252마력에 최대 토크가 38kgm거든요. 그러면 사실 힘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죠. 사륜구동 적용되어 있고요.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 인테리어는 역시 지난번에 신차 발표회 때 보고도 진짜 엄청 놀랬지만 지금 봐도 역시 놀랍네요. 늘 말씀드렸던 게 누가 이걸 먼저 하느냐, 그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링컨이 이거를 가장 먼저 해내는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8인치. 와, 모니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느낌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둘러서 이런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니터는 여기 하나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니터가 엄청 크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뭔가 드라마틱하게 막 영상도 막 나오고 그래픽도 막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조금씩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적용을 해 나가겠죠. 근데 어쨌거나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벽처럼 둘러서 있는 이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이 대시보드도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모니터가 조금 작은 게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터치로 손을 할 수가 없죠. 손으로 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기능을 조작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기에다 넣어 놨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저쪽으로 투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오디오도 저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계도 가운데 있고, 저쪽에는 연비와 같은 트립 컴퓨터가 저기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 화면이 지금 보면 총 3개의 컨텐츠가 떠 있잖아요. 저거는 여기서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넣었는데 요거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순서대로 여기 순서도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쪽이가 이제 계기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이제 플랫탑 형태로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부분 지금 내비게이션 정보가 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지금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 정보가 여기에도 뜨는 거죠. 이런 점들은 사실 연동이 돼 있어서 되게 좋죠. 디테일한 지도는 이쪽에서 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그 방향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점들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쪽 화면은 아주 다양하진 않습니다. 뭐 페이지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차량 설정 관련된 거, 오토홀드, 디렉션 컨트롤, 디지털 향기, 그래서 지금 차 안에 이제 그 향 나는 거, 오조닉 에저, 미스틱 포레스트, 바이올렛 캐시미어, 뭐 이런 형태로 자기가 선호하는 향이 차 안에 퍼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향기도, 디지털 향기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 모드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일반, 그다음에 컨저브, 약간 그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익사이트, 스포츠 모드, 슬리퍼리 해가지고 이제 미끄러운 길, 빙판길, 그 다음에 딥 컨트롤 해가지고 요거는 모래길, 폭설 보조, 사륜구동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하면 승차감이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앱에 들어가 보면 뭐 다양한 전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잘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이쪽에 꾹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입차들의 이런 내비게이션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보다는 기본 홈에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에 있는 뭐 카카오 앱이나 티맵이나 그런 거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음성으로도 어차피 안드로이드 오토에 있는 카카오 앱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 눌러서 음성으로 목적지 찾고 이런 거 그냥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쓰시면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이쪽 모니터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죠. 스티어링 휠은 이게 전동으로 텔레스코픽 틸팅이 다 적용이 되고요. 텔레스코픽 길이가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뽑으면 제가 자세를 잡았을 때도 굉장히 여유 있게 거리가 나와줘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스티어링 휠 요게 약간 그 요크 스티어 같은 느낌인데, 요크 스티어보다 이게 위아래가 조금 더 두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편리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잡았을 때도 느낌이 훨씬 이질감이 좀 적죠. 그리고 요게 투스포크인데 요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살짝 뚫려 있어 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포드 링컨이 전통적으로 이 버튼식으로 이게 피아노 버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기어 변환 버튼, 이것도 이제는 꽤 많이 익숙하죠. 예. 이렇게 자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고 어차피 D 한번 눌러 놓으면 계속 유지를 오래 많이 하니까 요거 쓰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크리스탈처럼 되어 있는 큰 다이얼이 있는데, 요거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요거로 이 메뉴를 조절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오디오만 조절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버튼들이 이게 꼭 토글일 것처럼 생긴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토글 아니고 그냥 눌러서 선택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여기도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는데, 이쪽도 디자인이 괜찮아요. 여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요 느낌들도 괜찮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고, 이쪽에 USB 충전하는 것도 있고, 그 커버를 닫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수납되는 이런 느낌들도 사실 괜찮고요. 그리고 또 시트도 지난번 이미 우리 에비에이터 때부터 봤듯이 이쪽에 시트가 날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몸을 굉장히 잘 지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도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이제 시트 방석의 바닥 부분이 좌우가 독립적으로 길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체, 자기 몸에 맞게 운전하다 보면 이게 어떤 데는 조금 더 길었으면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잘 맞춰서 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노틸러스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레벨 울티마 오디오죠. 이거 레벨 울티마 오디오는 사실 지난번에 에비에이터에서 극찬을 받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와, 레벨 울티마 진짜 대박이다 라고 많이 리뷰들을 해주셨고, 저도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놀라운 게 에비에이터에 있는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 노틸러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28개에 기본적으로 스피커 세팅 자체가 에비에이터랑 똑같아요. 물론 이제 공간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공간이 좀 더 작으면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에비에이터 때 우리가 그 감동했던 그 레벨 울티마 오디오가 그대로 노틸러스에도 적용되어 있다는 점 상당히 반가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7,740만 원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노틸러스보다는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됐죠. 그렇긴 하지만 차가 꽤 많이 커지고, 또 울티마 오디오 이런 부분들, 이쪽 디스플레이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가격 경쟁력은 그래도 꽤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가솔린 2.7 터보가 2.0 터보로 내려간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이 좋아요, 이거. 저는 지난번에 그 요크 스티어도 굉장히 개성이 있어서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야, 이거 색다르다, 느낌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요크 스티어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거보단 덜 이질적이어가지고,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은 지금 이제 일반 모드, 노멀 모드거든요. 이 상태에서의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기 지금 노면이 엄청 거친 노면인데도 승차감은 이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속에서는 승차감이 약간 그 미국 차 특유의 그 약간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일반 모드에서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하시게 되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승차감 위주로 주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바운싱을 할 때 약간 이게 출렁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그래서 미국 차 특유의 그 부드러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요게 익사이트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차량에서 주행 모드가, 그러면 하체가 완전히 단단해져요. 엑셀 응답성도 또 좋아지기도 하지만 충격 들어온 느낌 자체가 굉장히 탕탕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게 그 요즘 예전 기준으로 유러피안 스타일이라고 했던 거기에 요게 잘 맞아요. 요게 익사이트 모드의 승차감 세팅이 약간 좀 유럽 성향의 그런 승차감이에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요 승차감 세팅으로 주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편안한 거 원하시면 일반 모드, 일반으로 주행하시면 승차감은 확실히 편안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바람 방향을 이쪽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조절하셔야 돼요.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그러면 바람 나오는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물리적으로 그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핀 자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처럼 디지털로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힘은 252마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난해요. 좀 급하게 가속을 하려면 엑셀을 좀 깊이 밟고 그러면 엔진 사운드도 좀 그르렁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평상시 주행 느낌으로 주행을 해보면 사실 뭐 252마력이면 힘은 무난한 수준이죠. 부족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지난번에 2.7에 그 엔진을 생각해보면 그때 막 힘이 쫙쫙 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조금 그리워한다고 하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무난한 수준은 되니까. 자, 우선은 일반 모드에서 좀 주행을 해보면요, 이 정도면 뭐 힘이 꽤 여유가 있죠. 여유는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꽤 부드럽게 잘 넘어가 주고요. 지금 급가속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엥 이런 소리가 조금 올라오긴 하죠.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스포티하게 주행하려고 하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거 일반 모드인데도 롤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네요. 꽤 잘 버팁니다. 야, 하체가 괜찮은데? 힘도 쭉쭉 밀어주죠, 이게. 이 정도에서는 뭐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하체가 노멀 모드인데도 꽤 괜찮네요. 자, 그러면 주행 모드를 익사이트에다 두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엑셀 응답성도 조금 더 빨라졌고요. 하체가 조금 더 버티죠. 이게 지금 사륜도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운 편인데 그래도 굉장히 잘 버티네요. 오, 야, 지금 굉장히 미끄러운 노면인데 의외로 잘 버팁니다. 지금 사륜까지 적용돼 있어서. 그리고 롤도 제가 노멀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약간 출렁하는 느낌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 롤이 꽤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노멀 모드에서부터 롤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생기지는 않고요. 지금 익사이트에서는 확실히 좀 더 컨트롤이 돼 가지고 지금은 뭐 꽤 괜찮은데요. 다만 아쉬운 거는 패들 시프트가 없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2.0인데도 힘도 뭐 많이 부족한 건 아니고, 근데다 하체가 생각보다 탄탄한 느낌들이 좋아가지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패들 시프트 있으면 패들 시프트 써가면서 주행을 좀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패들 시프트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은 잘 잡혀 있습니다. 사실 예전 노틸러스는 차체가 얘보다 조금 더 작기도 하고 힘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그래서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좋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경쾌한 느낌보다는 좀 중후하고 우아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주행을 해주는데, 근데 거동이 밸런스가 이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던지니까 네 바퀴가 쭉 미끄러지는데, 근데도 이 거동 자체가 막 허둥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체 밸런스를 잘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익사이트 모드여서 특히 더 그렇게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엔진 사운드가 생각보다 이게 4기통인데도 이렇게 좀 거친 느낌보다는 꽤 괜찮습니다. 4기통인데도 막 쥐어짜는 느낌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엔진 사운드도 좀 스포티한 맛이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에서는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느낌 자체가 이게 좀 무슨 우주선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괜찮은데, 이거 진짜. 사실 이전에 노틸러스도 그렇고 에비에이터도 그렇고 그 나름 큰 차체와 여유 있는 힘, 그리고 좀 미국차 특유의 뭔가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현대적인 감각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번에 노틸러스가 진짜 막 이런 거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완전 미래차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드니까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야, 근데 이 하체 느낌이 좀 특이하다. 이게 분명히 바운스가 있는데 지나갈 때 보면 약간 이렇게 출렁하는 느낌 분명히 조금 있거든요. 근데 코너에서 어떻게 그렇게 롤이 휘청 안 넘어가고 버티는 건지, 야, 참 신기하네. 자, 그러면요, 이제 정말 기대했던 레벨 울티마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 놨거든요. 머리꼽히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ne. 네, 지금 요거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조금 약해요. 전체적으로 파워도 조금 약하고 공간감이나 사운드 음색이나 또는 입체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긴 한데, 그냥 무슨 안드로이드 오토로만 들으시면 이 레벨 울티마를 좀 제대로 못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플 카플레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and me, dancing in the moonlight, nobody can see.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I'm your future lover. 착한 밤. 네, 오디오는 확실히 뭐 엄청 강력합니다. 스피커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감 자체도 확실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살아 있어서 오디오는 사실 정말 괜찮고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지난번에 그 에비에이터 때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이게 분명히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에비에이터 때가 소리가 더 좋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긴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평가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비에이터 때는 와, 이거 진짜 끝판왕 이런 느낌이었는데, 에비에이터 때보다는 감동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뭐 2급에서는 오디오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정도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랑 비교할 만한 오디오들로 그 에비에이터에 있는 레벨 울티마나 아니면 또 다른 브랜드에 있는 그 부메스터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레벨 울티마가 정말 높은 수준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굳이 뭐 바우스 윌킨스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 타격감도 그 바우스 윌킨스가 조금 더 세긴 하고요. 이 공간을 채우는 느낌은 이쪽이 좀 더 좋아요. 아무래도 스피커 개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 공간을 꽉 채우는 느낌은 엄청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운드 하나하나만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약간 그 끝에 가서 끝부분에서 사운드끼리 살짝 겹치는 듯한, 약간 포개지는 듯한 그런 이제 그 선예도가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우스 윌킨스에 비해서 그런 거고, 이 정도면 오디오는 정말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소스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파워나 아니면 또 사운드의 색깔도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 이 소스를 최고로 끌어올 수 있는 게 뭔지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무손실 음원 같은 거를 USB에다 넣어서 재생을 하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인데 이거 말고 자체에 내장된 스트리밍 앱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또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기본 시스템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이런 기능들도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에 보면 여기에 그 메뉴가 표시가 없어요. 근데 손을 갖다 대면 표시가 여기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볼륨 조절하는 거구나, 뮤트구나, 포즈구나 이런 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도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셋을 누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하죠. 그래서 속도를 세팅을 하고 차간 거리도 이쪽에서 이게 메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오거든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으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간 거리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란 차로 유지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핸들 그립 감지가 이렇게 정전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토크를 힘을 살짝 줘야 감지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게 힘을 살짝만 줘도 인지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음은 무난한 편이고요. 이쪽에 1열에는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2열에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뭐 무난한 수준으로 방음이 잘 되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사이즈가 좀 작기도 하고 이게 그 와이드 미러가 적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각이 좀 커요. 이쪽에서 오는 차를 확인할 때는 꼭 이게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는 거를 꼭 습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쪽에 그 와이드 미러를 좀 넣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노틸러스는 확실히 이쪽 디자인이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확 펼쳐져 가지고 있으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좀 미래의 차를 타고 있는 느낌도 정말 좋고, 이게 미국 차인데, 그죠? 미국 차인데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 이런 느낌은 정말 괜찮죠.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무슨 영상 재생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을 넣어 가지고 동반석에 계시는 분은 주행 중에도 뭐 영상을 시청한다든가 그런 것들까지 좀 더 앞으로는 고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터널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야간에 주행할 때는 느낌이 진짜 좋죠. 이 느낌 진짜 좋아요. 와, 이게 전체적으로 탁 둘러있는 느낌 좋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발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 느낌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그냥 조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만져보면 입체적인 패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느낌이 확실히 미래적인 느낌이 나고 있어서 이 느낌을 제대로 살리려면 야간 주행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쪽에 테마도 바꿀 수가 있죠. 계기판에 테마도 보시면 설정해서 디스플레이 주제, 계기판 쪽 이쪽 모니터의 테마가 요거는 별자리고요. 그 다음에 트랭킬, 이거는 저거 아닌가? 유니버설 그 지구 영화 나올 때 그 화면 같은데. 그 다음에 인게이지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저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근데 확실히 인스파이어가 제일 멋있긴 해요. 풍경 쫙 펼쳐져 있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띠가 하얗게 나와 있죠. 저거 속도계 바늘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더 높아지면 띠가 올라가고, 속도가 내려가면 띠가 이렇게 내려온 쪽으로. 그래서 속도를 저기 이제 띠로 숫자로도 조절이 되지만 속도를 조금 줄여보면 이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엑셀을 더 밟으면 저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풀 체인지 된 링컨 노틸러스를 만나봤는데요. 일단 사이즈가 꽤 많이 커져가지고 기존 같은 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윗급에 가까운 사이즈로 성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관도 사실 새로운 느낌도 사실 괜찮긴 하지만 실내가 와, 이거는 어쨌거나 얘가 선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전체 꽉 감싸는 듯한 이런 디스플레이 하며 이쪽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이쪽 인테리어, 여기 레이어 이런 느낌들이 사실 정말 좋아서 이거는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인테리어여서 이거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출력이 조금 낮아진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점은 뭐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비는 기존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2.0으로 내려간 만큼 연비 면에서도 차가 커진 걸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점이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틸러스에도 위급의 에비에이터에서 놀랐었던 그 레벨 울티마 오디오가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사실 이 실내 공간을 좀 더 이 화려한 디자인 그리고 진짜 멋진 이런 디스플레이랑 같이 정말 좋은 사운드가 좋은 오디오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뭐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기존 노틸러스가 사이즈가 조금 아쉬웠다면 이번에 신형 노틸러스는 그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사이즈 면에서. 그래서 링컨에서 노틸러스가 나름 굉장히 범용성이 있는 그런 사이즈로 커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격도 사실 7,740만 원이면 뭐 독일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확실히 차 사이즈나 아니면 갖고 있는 어떤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또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가격이 좀 오른 부분은 부담이긴 하지만 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이 급에서 미국 차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다면 이번에 노틸러스는 또 독일 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어 가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승차감도 사실 상당히 매력이 있긴 있어요. 일반 모드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인데 근데 그게 또 산길에서는 의외로 또 잘 버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승차감 세팅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공간 자체는 뭐 정말 탁월하고요. 동급 이상의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이 멋진 느낌 이 느낌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틸러스 한번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 아이유 신곡이 저도 조금 몽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커가 진짜 많아서 공간을 꽉 채우는 이 오디오랑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요. 괜찮네요. 잔잔하면서도 공간을 꽉 채우는 그런 몽환적인 느낌. 이 레벨 울티마가 제가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약간 몽환적인 맛, 그 표현이 맞거든요. 꼭 이 곡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곡이랑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